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2024년 한국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유지했다는 소식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IMF 측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 민간 소비, 투자 회복 등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도체 등의 핵심 품목 수요가 다소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적 우위나 안정적인 대외 수요 기반은 일정 부분 성장률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미국 등 대외 정책 변수가 불투명하게 남아있을 경우 쉽게 수정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있어 주목해야 합니다. IMF가 제시한 2.0 성장률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1.8 전망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IMF가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 지표를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이 대성장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IMF의 언급은 정치 안정성이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면 민간 부문에서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어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의 장기 투자 계획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위험입니다. 기업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에 착수할 때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정책 환경이 불안정하면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고용과 생산, 소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 역시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 정책, 새로운 무역협정 재협상 등의 사안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수입 규제를 강화하거나 세계 무역 질서에 변화를 주는 정책을 펼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으로 한국이 경쟁 우위를 지닌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면 이러한 분위기는 투자 및 고용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MF는 또한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기 부진 역시 한국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화하면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내수 시장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중국 기업이 점차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진출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위가 점차 좁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 대상국 및 품목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대외대내적 요인이 혼재하는 가운데 IMF는 한국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신뢰도가 급격히 훼손되지 않도록 지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IMF는 성장 동력이 급격하게 둔화하는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재정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컨대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 실업률 증가와 가계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출 확대 역시 불가피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충격이 함께 중첩될 경우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조합은 더욱 복합적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신호 역시 중요합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면 필요한 시점에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통해 국내 경기를 부양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재정 여력이 소진되거나 국가 부채가 과도해지는 상황이라면 보다 정교하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국내 물가 수준과 금융시장 유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한다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우선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제 자본이 신흥국에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 역시 외환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금리 정책의 발신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금리를 높이면 기업의 차입 비용이 급등해 투자 위축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어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지 및 강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부실 위험 사전 진단 등의 노력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기업 대출에서도 잠재적인 부실 가능성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환경이 동시에 악화될 경우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미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개편과 혁신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고부가 가치 서비스를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턴을 지향하고 미래 산업 분야로 빠르게 전환해야만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사회 안전망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 활용도를 개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실업급여,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등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안정적인 전국 운영이 핵심 전제 조건이 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부와 의회가 공조체제를 갖출 때 위에서 언급한 경제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IMF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우려한 이유 역시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잃은 정부가 경기 조정 국면에서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의사결정과 신속한 실행력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닥쳤을 때 방패막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해 거시경제 환경을 안정시킵니다. 향후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국가적 차원의 목표와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예컨대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바이오 헬스케어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갖출 때 한국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해결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치적 합의를 통한 안정적인 정책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IMF가 지적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내 투자 심리와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정치 세력이 장기적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보다는 국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둘째, 대외 리스크 대응 전략으로 환율 정책과 무역 다변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중동, 유럽 등 다양한 시장을 개척해 외부 충격을 분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컨대 대학 교육 과정에서 산학협력을 확대하고 기업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요구됩니다. 기술 창업,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투자펀드 조성 등을 확대하여 창업이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을 한국 시장으로 적극 유치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전에 국내에서 충분히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탄소 중립을 비롯한 녹색 성장 전략을 미래 비전의 핵심 축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친환경 기술과 녹색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는 미래 시장의 질적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녹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장기적인 경제 성과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정치적 대외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궤도에 오르려면 위기 대응과 미래 준비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통화금융 정책을 적절히 조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통해서만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IMF 위치적이 단순히 정치 불안이 우려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유는 과거 외환위기 시절 한국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상기시킨다는 점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거시경제의 지표가 갑자기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정치사회 시스템의 취약성과 대외 신용도의 급격한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IMF가 제안하는 정책 권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국정 운영이 안정화되고 대외 정책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충분히 이 대성장을 넘어설 잠재력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제조업이 꾸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바이오 녹색 기술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투자 고용 소비 선순환을 창출하고 혁신 역량을 끊임없이 증진한다면 IMF가 전망한 불확실성을 넘어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결단, 사회적 신뢰 구축, 대외 협력 강화가 필수 요건이며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 있는 정책 운용과 장기 전략이 요구됩니다.